네, 보물섬의 숨은 황금을 찾아드리는 순서죠. 보험의 지침서와 같은 보험의 정석, 김전석 손해사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의 김정석입니다. 네. 뜨거운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어떻게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제가 이 더위를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보험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원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보험회사도 알려주지 않는 그것, 보험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노하우를 매주 격주로죠. 2주에 한 번씩 또 전수해 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을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돈 안 내고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돈 안 내고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앵커님, 네.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보험료 어떻게 면제하는 건가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역시 좀 센스가 있으세요. 정답이십니다. 네. 정답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는 방법이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 면제인데요. 제가 화면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그게 도와드리도록 가능해요?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세의 나이에 2010년도 2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10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야 되는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에 35세 됐을 때 납입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내야 되는 15년치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도 만기인 100세까지 보장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바로 보험료 납입 면제라고 하는데요. 15년치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제가 위에 산술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1,80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보험료도 안 내고 보장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인지 또는 생명보험회사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이 어떠한 상품인지, 그다음에 가입 시기가 어떤 시기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수술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말 그대로 중대한 병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또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경계성 종양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악성암은 아니지만 또 양성도 아닌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경계성 종양이나 초기암인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납입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대한 수술, 말 그대로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는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생명보험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화면이 넘어가 넘어갔네요. 버렸네요. 네네. 생명보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4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이 시점은 뭐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과거 2005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장애분류표를 각각의 다른 장애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 1일 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장애분류표를 통합을 하는 시점이 2005년 4월 1일인데요. 생명보험은 2005년 4월 1일 이전에는 급수보험의 장애분류표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넘어갔어요. 화면이 자꾸 오늘 넘어가네요. 예. 요걸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네네, 넘어가요. 그러네요. 네, 네. 화면 터치를 제가 참 이용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1급에서 3급 상태가 됐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는 장애지급률 상태 50% 이상이 됐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장애지급률 상태 80% 이상이 됐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됩니다. 앵커님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납입 면제 혜택 기준이 있죠. 저는 사실 면제받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아무래도 다음 화면 아까 나갔는데 사례 네네네. 준비하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약관은 좀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암 진단 사례인데요. 네, 화면 볼게요. 좀 보시죠. 계속 나갔던 화면인데요. 예, 암 중에서 요즘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유암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암종은
암과 유사한 종양입니다라고 해서 유암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의 위나 대장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이유는 신경내분비 세포라는 곳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암종과 동일한 표현으로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데 이 유암종의 특징은 뭐냐면 대장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하면 치료가 보통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처럼 암 치료와에 해당되는 치료들을 받지 않고도 끝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종양에 대해서 악성암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악성도가 일반 암보다는 좀 적으니 경계성으로 보아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제가 40세 김동준님의 사례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네. 김동준님은 동네 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확인돼서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장 유암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셨고 전원 결과 수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받고 종결이 됩니다. 보험가입사항을 보면 생명보험에 2008년도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데요. 매달 20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10년 정도 납입을 한 상태였고요. 보장 내역을 보면 암 진단비로는 3천만 원,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는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의 진단비 보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설명드린 것처럼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게 됩니다. 김동준님은 퇴원 후에 진단서를 발행받았는데요. 제가 진단서의 일부를 좀 발췌를 해왔어요. 보시면 동네 병원에서는 직장 유암종이라고 해서 C20이라는 악성암 진단을 내주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직장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생의 신생물. 와,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D37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내줬습니다. 예. 시청자님 희한하지 않습니까? 김동준님의 종양은 하나인데 이 종양의 진단명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졌을 때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만약에 동네 병원의 진단서로 보장을 받게 된다면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해야 될 2,400만 원의 납입 면제를 받기 때문에 총 5,400만 원의 보장을 혜택받게 됩니다. 근데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로 제출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만 보장을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예. 600만 원과 5,400만 원, 무려 9배나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9배면 정말 상당한데요. 이거 직접 해결해 주신 사례인 거죠? 그렇죠. 일단 김동준님께서는 퇴원하셔서 이거를 예.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심사 결과 종양은 경계성 종양이라는 결과로 600만 원의 진단비를 보장받고 종결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해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의 진단이 맞을까요? 대학병원이 큰 병원이라고 해서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될 수 있고 제가 업무를 도와드려서 악성암으로 인정을 받아서 진단비 3천만 원과 납입 면제 2,400만 원, 총 5,400만 원의 혜택을 보장받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나는데 정말 아는 만큼 우리가 다 챙겨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장을 받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는 말인데요. 네. 이 사례처럼 만약에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 즉 소액의 진단비를 예. 보장받았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검토 받으셔야 됩니다. 또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또 더 큰 도움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다음 사례 맞습니다. 볼까요? 예, 다음 사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애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65세의 유복수님의 상담 사례입니다. 유복수님께서는 평소에 무릎 관절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무릎의 연골이 화면처럼 이렇게 정상의 무릎과 다르게 많이 닳아져 있는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무릎의 관절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지만 역시나 통증이 지속돼서 결국 2010년 7월 8일 날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보험에 2004년도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요. 예.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태였어요. 6년 정도 보험을 납입을 하셨는데 보장 내역을 살펴볼게요. 사망보험금, 재해장애보험금, 그리고 암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복수님께서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수술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복수님 정말 보장받을 게 없을까요?
없었으면 안 가지고 오셨겠죠.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네. 유복스님이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다음 화면에서 약관과 함께 좀 공토해드리겠습니다. 자, 약관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약관의 납입 면제 기준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장애 분류표 중 2급 내지 상급의 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라는 납입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복수님이 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약관에서 즉 장애 분류표에서 장애로 인정이 되는지 장애 분류표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약관의 장애 분류표를 보면 팔다리를 완전히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인공관절을 포함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보이시죠? 예. 이래서 즉 양쪽의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장애 상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납입해야 될 얼마의 보험료일까요? 14년치의 보험료 1,680만 원의 보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어떤가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숨어져 있었죠? 확실히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피부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보험금조차 청구를 안 했다가 약관 내용들 장애 분류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얼마였죠? 1,680만 원 네,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어서 또 하나 상담해드린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50세 심영진님의 상담 사례인데요. 예. 제가 진단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시는 심영진님께서는 올해도 검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이 상피내암은 악성암은 아니지만 초기 암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초기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전자궁 절제술, 그러니까 자궁을 다 드러내고 양측의 난소를 절제하는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험 가입사항을 한번 보시면 네. 매달 한 11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20년 중에 10년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는데요. 역시나 퇴원 후에 진단서를 발행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 이 보장 내역을 보시면 암 진단일 때 3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이분이 진단받은 병은 뭔가요? 초기암인 상피내암이죠. 암 진단비의 20%인 600만 원을 보장받으셨습니다. 앵커님 이분 진단비 잘 제대로 받으셨는지 혹시 빠진 보장은 없을까요? 아이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건데. 근데 일단은 600만 원이라고 딱 책정이 돼 있으니까 받은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랬으면 안 가지고 오셨겠죠, 또.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소개를 좀 더 해드릴게요. 네. 진단비는 제대로 보장받으셨습니다. 근데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납입 면제인데요. 근데 좀 희한하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납입 면제 기준에 대해서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납입 면제가 되지만 초기암인 상피내암일 때는 납입 면제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납입 면제 규정을 보시면 장애 지급률 50% 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드린다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받은 수술이 장애 분류표에서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되시는데 장애 분류표 중 비뇨 생식기 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양쪽의 난소를 제거했을 때 장애 지급률 50% 상태의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양쪽의 난소를 모두 제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하셔야 되는 10년치의 보험료 1,3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양측의 난소를 제거했다고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단명, 치료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사례별로 또 적용이 다르고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가도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내 질병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그냥 포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보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도 알면 알수록 배워가는 것도 많고 이게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예. 상담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 더 있네요. 네네. 예. 40세 김정호님의 상담 사례인데요. IT 업계에서 일하는 김정호님은 납기 일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도 잦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 6월 15일 날 뇌출혈이 발병돼서 쓰러지고 맙니다. 긴급하게 병원 치료를 했지만 진단서에서 보다시피 좌측 팔다리에 마비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남았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는 그렇게 많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요.
보험 가입사항을 보시면 이분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을 각각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장 내역을 보면 장애 상태가 80% 이상이 됐을 때 생명보험에서 1억, 손해보험에서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납입 면제 기준이 틀린 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생명보험은 50% 이상 상태가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되고요. 손해보험은 80% 이상 상태가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자, 뇌출혈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장애분류표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경계 장애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받는 항목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화면에 제가 5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동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식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옷을 입고 벗는 동작, 그리고 네 번째,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목욕, 샤워를 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김정원 님이 평가를 받은 결과 상태가 55%의 장애지급률 상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 오른손잡이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왼손잡이였다면 어떻을까요? 일상생활에 제한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렇죠. 하지만 약관의 기준이 55%밖에 되지 않아서 생명보험만 납입 면제가 되셨는데요. 예. 제가 업무를 맡아서 도와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 후에 추가 보장을 받아드렸습니다. 아까는 생명보험의 납입 면제만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50%가 아니라 80%의 장애 상태로 변형을 되는 상태로 재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손해보험도 납입 면제를 받으셨어요. 납입 면제만 받은 게 아니라 고도장애인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의 장애보험금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드렸습니다. 정말 이걸 다 직접 해결을 하신 사례를 들고 왔는데 다시 보이네요. 네네. 여기는 약은 약사에게 또 이런 내용 전문가는 또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좀 간략하게 해볼까요? 예, 오늘 보험의 정석 핵심 정리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납입 면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험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주 뒤에 뵐까요? 지금까지 네. 보험의 정석 김정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